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혹시 청소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셔서 그 물티슈로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PC가 꺼졌고 지금은 PC가 제대로 켜지지도 않고 켜져도 아무런 화면 출력이 안 돼요.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PC 청소는 아무리 먼지가 내 눈에 아주 가까이, 아주 손에 가까이 있고 보인다 하더라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물티슈로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닦는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은 바로 도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도체, 도체 뭔지 아시죠? 물은 전기가 흐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가 막 날아다녀 가지고요. 자,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일단은 얼핏 보아하서는 일단은 흡연 PC인 것 같고요. 흡연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강한 컴프레셔의 바람으로는 먼지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지금 실행하셨던 대로 그냥 물티슈로 닦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 사진인데, 한번 PC 내부를 보고 제가 조금 다소 놀랐습니다. 일단은 4세대 인텔 4세대 기반이고 약 한 11년, 한 12년 차에 접어드는 PC인데,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세로로 이쁘장하게 달아놨고, 알고 보니까 그 조카분이 PC를 조금 다룰 줄 알고 조립도 하실 줄 알아가지고 조카분이 이제 직접 조립을 중고 부품과 이제 새거 부품을 조합해서 조립을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텔 4세대 기반은 그냥 중고 있던 거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슬롯 부분에 이제 제대로 힌지가 고정이 안 돼 있죠. 이거는 부러져서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일단 접촉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접촉 불량은 또 여러 가지 또 불량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켰는데 뭐 부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여러 증상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접촉 불량 때문에 부품의 자체적인 결함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접촉 불량을 피하는 것은 일단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조립할 때 유의 깊게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대로 조립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번 탈거를 하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니까 메인보드 고정핀,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것도 고정핀이 장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나사 4개로만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시게 되면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기는 한데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메인보드 고정핀이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게 조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물티슈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 물티슈로 어디를 닦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다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거 그래픽 카드를 다 분해를 하고 최소한의 부품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다 탈거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케이스에는 지금 현재 하드디스크 2개와 SSD까지 총 3개, 하드디스크 2개, SSD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부터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오전에 그 PC 케이스 내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내부 청소를 하시다가 물티슈로 그 특정 부분을 닦으시다가 갑자기 툭 하면서 전원이 나가고, 지금은 현재 PC를 켜도 아무런 증상이, 화면 출력이 안 돼서 지금 수리차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클린 테스트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품을 다 탈거를 한 상태이고,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으로 이제 특정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대부분 업체는 이거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일단 꾸민도 PC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주요 부품을 다 탈거한 상태에서 파워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의 상태를 한번 보는데, 이 파워 테스터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워는 일단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3.3V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다소 높죠. 그리고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면은 이상 증상이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파워 쪽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번 찍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켜보겠습니다. 끄고 켜보겠습니다. 켰을 때 지금 현재 3.3V가 지금 6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지금 소음이 나는 거는 이 후면팬 이쪽입니다. 얘가 지금 오늘의 현재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 PC가 여기에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케이스 후면에 있는 그 소음 때문에 청소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이제 생겨난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파워 테스터기로 파워를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이거는 파워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 파워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압이 다소 조금 높아요. 높은 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불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워 테스터기로 전압을 체크를 했을 때 이 전압이 계속 떨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6V 해가지고 정형화 되게끔 딱 찍혀 있어요. 그냥 깜빡깜빡 거릴 뿐이지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파워가 불량이다,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이 전압이 뭐 3.1로 갔다가 2, 3, 4 이게 계속 미친 듯이 날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워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파워는 교체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만 깔끔하게 드러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는 대로 루틴대로 하나씩 정비를 통해서 이제 무결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결성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 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흡연 PC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접촉 불량을 야기할 수 있는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가장 흔하고요. 메모리랑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그것은 꼭 클리닝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컴프레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로 날아가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일단 칫솔, 그러니까는 사용하시고 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그냥 재사용하겠다 이런 칫솔은 말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치약 성분에 그 불소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PC 부품들을 부식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디 모텔이라던가 뭐 어디 출장에서 뭐 갔는데 칫솔 하나 공짜로 하나 얻으셨다, 일회용 칫솔 뭐 그런 걸로 이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먼지 부분 보이죠? 이거 깔끔하게 클리닝을 할 예정이고요. 메모리도 지금 상당히 그렇죠. 접촉 부분도 지우개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뭐 알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지우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있는 부분만, 접촉되는 부분만 깔끔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후면이라던가 이런 전면 부분 전체적으로 일단 유관 검사를 봅니다. 혹시라도 탄 흔적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탄 흔적 없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4개를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안정성 있게 조금씩 한 발 한 발 뒤져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4개를 다 꽂았다, 이 중에 뭔가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가려진단 말이죠. 하나씩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하나만 두고 그래픽카드도 필요가 없죠. 고객님의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5 457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CPU니까 바로 켜지겠죠. 그래서 한번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부팅까지 가능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한 개만
인식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한 개만 꽂았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대한 완벽한 그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2.10 버전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게 지금 2014년 7월 15일 버전이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8년 5월 30일 날 2.6 버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쓰고 있는 특정한 부품, 만약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 이거에 대한 호환성 이슈가 있어서 몇몇몇 버전 이상이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대. 이러신 분들은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조사라던가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저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켜져도 모니터 화면 출력이 안 된다거나 하는 벽돌 증상을 겪게 되는데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뭐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모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무결성 확보를 위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간 남는다고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올려놓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가 이슈가 있었고 뭔가로 호환성과 안정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또 노력을 갈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아지긴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메모리 하나씩 꽂아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4개까지 이제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왔죠. 메모리 4개 꽂아져 있고 바이오스 버전도 2.6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자,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없죠? 없어요.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님의 부품을 다 가지고 파워를 제외하고 하드 2개 SSD 파워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핵심적인 부품, 부팅이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은 다 정상이다. 일단은 부팅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조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없었던 그 메인보드 고정 핀을 이제 2개가 부족했었는데 이걸 제대로 장착을 하고 이제 조립이 되게 될 텐데, 이 메인보드 고정 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지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잘 장착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이라던가 아니면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여러 가지 케이블을 이제 장착을 하실 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을 장착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럴 때 이게 만약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 뒷판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납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치 않게 케이스와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의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지지라던가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이 고정핀으로 인해서 메인보드와 케이스에 약간의 뜸이 발생하게 되죠.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발열적인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접촉 방지를 위해서라도 또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히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장착을 하고 이제 새롭게 조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에서 이제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이긴 하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수리 비용은 28,000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싼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PC는 다소 오래된 PC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선으로 제가 바라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또 금액까지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PC는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님
고객님께서 성능상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P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장이 나서 가지고 오시는 PC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살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이고 또 가족과도 같은 PC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고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이 문을 두드리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저도 오시는 또 맡겨주시는 그 PC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살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부품은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래픽카드에만 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에도 이제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워의 불안전한 작동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작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테스트 도중에 화면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멈추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는 이제 2.5인치 그 250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다행히도 정상.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500기가짜리 2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1번 500기가짜리 정상, 2번 500기가짜리 정상.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모든 게 정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CPU는 i5 4570이고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지금 62도 나와요. 아주 굉장히 착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빼뜨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물티슈로 메인보드를 닦으셨다가 전원이 차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아까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드라이어기로 이제 말끔하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깔끔하게 다 헤어 드라이기로 다 말린 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고객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다시 켜지고 일단은 다른 부품에 크게 영향 없이 조금 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비와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나랑 진짜 똑같네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원 차단 무조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물티슈로 건드렸던 부분 다 헤어 드라이기로 아무튼 바짝 말리신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청소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자가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변 PC 수리 업체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조립 잘하는 내 친구 지인이 있다 그러면 같이 딱 집으로 오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족발 하나 딱 시켜주면서 PC 청소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수리를 맡기시고 이제 가셨는데 조금 더 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